혹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끝없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답답함과 피곤함을 느끼셨나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대화할 때마다 자꾸 우기니까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우고 사과할 생각도 전혀 안 하면 어차피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계속 기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죠. 아마 이런 대화에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생각했던 적도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인정해주면 그걸 빌미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여러분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우기기만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를 알아보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대화에서 자주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책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같은 책에서 우기기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배경부터 대화에서 지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기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자기 말이 곧 진실이라는 생각이에요. 우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흔히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이 특징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정보만 수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도 자신의 기억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우기는데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기억이 곧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건데요. 우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죠. 예를 들어 그들의 실수로 인해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건 내 잘못 아니야 라면서 바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남 탓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자존감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논쟁이 곧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들은 대화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지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서 이길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계속 길어지기도 하고 논리가 아닌 감정적인 고집이 앞서게 됩니다. 내 말이 맞아 라면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요, 아는 게 적어서 오히려 더 우기게 된다는 건데요. 우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정된 지식에 의존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작은 정보만을 고집하며 끝까지 주장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 채 자신이 아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우기지? 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특히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변명만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낄 때 방어하려는
우기려는 심리적 반응으로 고집을 부리고 변명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무엇을 그렇게 방어하려는 걸까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방어하려는 건요, 바로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봐 작은 실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방어 기제라면 왜 모든 사람이 다 우기고 변명하지는 않는 걸까요? 왜 유독 특정한 사람들만 끝까지 우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존감의 안정성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편하게 인정할 수 있지만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게 자신의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부분에서 더 강하게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게까지 우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분명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인생 전부의 문제처럼 다루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사실 그들이 우기는 태도는 대화의 목적을 소통이 아니라 방어로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대화라는 건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대화를 전환해버려서 대화가 아니라 기싸움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기는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한테 더 강하게 우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험이 적거나 나이가 어릴 때 더 강하게 우기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자신의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의존적인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대화에서 반박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없을 때 더욱 강해지죠. 세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우기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고 쉽게 휘말리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감정적 조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서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티격태격하는 상황이었는데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면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미 약해져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자기 말이 더 맞다고 우기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고집할 때 단순히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대화를 피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를 할지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거짓 동조를 활용하는 건데요. 상대가 끝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길 때 논쟁하지 않고 맞장구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살짝 조정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아 이런 식으로 고집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논쟁도 피하고 동시에 나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끼리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의견을 주장할 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내 의견을 살짝 덧붙이는 방식이죠. 중요한 건 상대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도 내 의견을 은근히 전달할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제 전환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논리로 맞서기보다는 화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주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피로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다른 자극을 찾게 되는 특성인데요. 이 특성을 활용해서 대화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강요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무슨 드라마 봐? 그거 되게 재밌더라 하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틀어보는 거예요. 물론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면 어색하겠지만 대화의 흐름에 맞게 적당히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고집을 풀어주고 고조된 대화의 열기를 식히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차 응답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너무 우길 때는 보통 바로 대응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상대방의 심리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만 이건 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한 후 약간의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너무 강하게 나왔나를 자각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방법은 상대방의 고집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덜 소모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논쟁을 하다 보면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은 왜 모를까 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굳이 논리로 맞서거나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 왜 더 현명한 선택인 걸까요? 여기서 흔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친구나 가족이 네가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계속 우길 때와 같은 상황이요. 이럴 때는 대화가 점점 감정적으로 격화되면서 싸우게 되고요. 결국 왜 싸웠는지조차 잊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방어하려고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더 우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영상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기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이 틀렸다는 걸 끝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우다 보면 논쟁의 본질은 사라지며 그들의 입장은 더더욱 강하게 굳어지게 돼요. 결국 감정적 소모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심리적 원리는 인지 부조화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어차피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더 옳다고 더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요,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맞으니까 상대방도 결국엔 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고집을 부리거나 논쟁이 길어지기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결국 감정적인 에너지가 더 소모되고 피로만 남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는 건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대응책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변명하고 우기는 사람에 대한 주제로 제가 여러 책을 읽고 정리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문득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이 기억나는데요. 상대에게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려고 한 적이 있지 않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우기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치고 답답함을 느낄 때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종종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더 지쳤던 순간들은 사실 상대방에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 또한 만만치 않게 고집을 피우고 변명했던 적이 많았을 거고 상대방을 지치게 했던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저자는 상대의 태도가 어떻든
언제나 나의 판단, 나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감각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나 스스로의 단단한 자존감을 키운다면 우기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